네, 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놀이지도 11강에서도 다시 이렇게 인강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11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1강은 요리활동 연기작전표를 한번 볼 거고요. 또 신체놀이와 세 번째 시간에는 촉감놀이 연기작전표, 이어서 연관되는 5개 연기학장활동 및 자기평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리활동 연기작전표 및 자기평가서를 볼 건데요. 이번에 요리 활동은 피자 만들기 활동을 한번 계획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직접 이제 연기 작전표 밑에 활동으로 만들어서 제출된 과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기 작전표에 위에 역할 연기 대변 연기 작전표라고 하였죠. 이 표는 제가 이미 드렸고요. 여기에 학번과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 준 거와 대본에서 이제 제가 평가할 큰 세 가지의 준거 및 세부 준거까지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무개의 피자 만들기 모의수업 계획안 이렇게 했던 것을 여기 위에 이 타이틀만 빼고 이 표를 위에 제시했던 이 연기 작전표 밑에다가 붙이면 된다고 했죠. 제가 이미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번 주도 같은 과제를 드리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죠. 지난 10강에서는 이제 이렇게 모의수업 계획안을 한번 더 수정 보완해 보는 거였고, 이번 주에는 이 연기 작전표 밑에 이거 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과제 활동에 들어가겠지만 5개 영역의 연계 및 확장 활동에 대한 내용 이미 제출했던 것을 불러와서 이제 제가 지금 지난주 10강과 이번 11강 아마 다음까지는 계속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의 예시를 들어 드릴 거예요. 그 예시 들어 드린 내용을 본인의 계획안에 적용시켜서 계속 수정하고 또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자 만들기 활동을 봤더니 이제 본인의 사진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고요. 활동 영역은 제가 요리 활동으로 정해 드린 거였어요. 이 요리 활동을 몇 세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해서 이제 뭐 만이세는 이제 본인이 정하는 거였었죠. 그다음에 발표일은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주제가 중요해요. 이 요리 활동에 피자 만들기 활동을 어느 영역에서 할 것인가, 어느 생활 주제에서 할 것인가 했더니 음식이라고 했는데 보통 뭐 음식이라는 생활 주제를 따로 다루지는 않아요. 또 이제 건강한 생활, 뭐 뭐 보통 건강 영역, 건강 주제 활동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건강이라든가 건강한 생활 이런 것의 생활 주제에 따라서 그러면 건강하게 지내려면 음식은 어떻게 먹고 생활 습관은 어떻게 가지며 뭐 주변 환경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뭐 1주, 2주, 3주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눠준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생활 주제는 이 커다란 생활의 큰 주제예요. 보통 한 달 단위라든가 2주 단위라든가 아니면 1주 단위의 생활 주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이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뭐 그 음식을 어떤 주제 활동에 넣어서 활용을 하면 적절하게 연계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음식은 우리가 뭐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먹지만 주로 궁극적에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건강한 생활, 뭐 식습관에도 들어갔었죠. 식습관에 뭐 식단 빼짝이라든가 또 건강에 도움을 주는 뭐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월화수목 나눠서 세부적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피자라는 이 음식이 어떤 생활 주제에서 다뤘었으면 좋겠는가는 본인이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고, 이미 생활 주제를 정해놨다면 다시 한번 내 활동이 어떤 생활 주제에 커다란 그 대주제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게 그 답이에요. 생활 주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식보다는 뭐 건강한 생활 아니면 식습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활동 목표, 주요 경험 활동을 어떤 경험을 해볼 것인가 했더니 요리 활동이라 했는데 이건 요리 활동은 영역이 아니에요. 영역은 기본 생활 습관, 커다랗게 지금 2세 여기 보니까 2세라고 했네요. 2세일 경우는 표준 보육 과정을 전제해서 해야 돼요. 표준 보육 과정에서 요리 활동은 아마 예술, 뭐 건강한 생활, 기본 생활 습관 이런 데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커다란 제일 앞에 있는 영역을 쓰는 것이에요. 여기 요리 활동 영역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영역의 활동을 요리를 통해서 해낼 것인가, 어떤 활동 영역을 노래를 통해서 해낼 것인가, 어떤 영역, 언어 영역이면 언어 영역을 어떤 활동으로, 어떻게 뭐 이야기, 말하기의 영역으로 할 것인가, 듣기의 내용을 할 것인가.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의 활동이 요리지, 저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영역은 아마 건강한 신체 건강 영역이라든가 이런 거가 되겠죠. 오히려 영역에서는. 그다음에 요리에 대하여 알기. 아마 이 요리에 대하여 알기라는 그 표준 교육 과정에 내용은 없을 거예요. 아마 어서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요리에 대해서 알기라면 이 요리에 대해서 알기가 어디 영역에서 왔고 그 앞에 영역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리에 대해서 알기에서 요리 과정 즐기기가 있었고, 그 요리 과정 즐기기에 결국은 그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흥미를 갖는다라면 이 궁금한 과정을 무슨 과정을 통할 것이냐면 피자를 이제 구워 보겠죠. 구워서 이렇게 밀가루가 있고 많이 반죽되어지고 굽고 그다음에 토핑을 올려서 정말 그 맛있는 향과 맛을 내는 맛과 감각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알아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요리 과정을 통하여 과정에 흥미를 갖는다. 요리를 통한 과정에 흥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흥미를 갖는다. 그 궁금한 과정, 뭘 알아볼 것인가. 그걸 세부 내용에 써야 돼요. 이 세부 내용 쓰는 것은 궁금한 점, 어떤 점, 마지막, 궁극적으로 마지막 세부 내용, 어떤 점을 알아보고, 피자가 열에 가해지는 밀가루의 아니 변화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이런 것들의 과정에 흥미를 갖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여기를 고치든지 뒤를 고치든지 그래서 세부 내 수업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다음 또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냈는데 두 번째 목표를 보면 요리 활동 영역에서 수학적 탐구하기. 이 수학적 탐구하기는 자연 탐구 영역에서의 내용 범주예요. 뜬금없이 요리 활동에서 내용 범주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 이 앞에를 뭐 삭제를 하든지 이 앞에를 고치든지 해야 될 것 같죠. 만약에 수학적 탐구학이라면 수학적 탐구학이 자연 탐구 영역에서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탐구적 태도 기르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내용 범주가. 그러면 수학적 탐구하기를 내가 가져왔다고 치면 이 수학적 탐구하기 내용 범주 밑에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를 가져왔다면 어떤 기초적인 자료 수집이었을까요? 재료가 몇 개씩 있는지 알아본다. 지금 이 피자를 만들려고 할 때 궁극적인 목표가 재료가 몇 개 있는지 알아보려고 피자를 만드는 거였나요? 그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재료가 몇 개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재료가 몇 개라기보다는 차라리 기초적인 자료 수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자를 만들기 위한 재료에 대해서 알아본다. 지금 기초적인 자료라면은 어떤 기초? 지금 피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은 가져온 거야. 여기 내용 범주와 내용은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표준 보육 과정에서. 왜? 만 2세기 때문에. 만약에 만 3세고 4, 5세라면 누리 과정에서 가져왔겠죠. 누리 과정도 여기에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같은 표준 보육 과정에서 가져오면 표준 보육 과정에 수학적 탐구하기 내용 범주 밑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를 가져왔어요. 내용으로.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내 수업 어떤 수업? 피자 만들기 수업. 이 수업에서 어떤 활동 목표로, 어떤 주요 경험을 통한 목표로 결과를 낼 것인가 봤더니 재료가 몇 개씩인지 알아본다. 재료가 몇 개인지 알아본다가 목표면 너무 좀 너무 많이 고민 안 했어요. 제가 보면 차라리 이거 바꾸려면은 이제 그 어떤 음식에 대한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 알아본다든가 어떤 음식 피자 만들기
그러니까 꼭 피자라는 단어를 써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이 피자를 만들면서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자 만들기라면은 그렇고, 또 햄버거, 만약에 햄버거 만든다면은 단지 피자에서 햄버거만 바뀌었을 뿐이지 요리라든가 그다음에 그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자료가 무엇이 필요하다든가 또 그걸 어떤 과정에 의해서 굽고 뭐 삶고 내지는 데치고 뭐 아니면 썰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알아보려고 했다면은 차라리 재료가 몇 개씩이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기,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이제 기본 생활 습관 영역에서 가져왔네요. 여기는 지금 요리 활동 영역은 뺐어요. 제가 이거 영역은 차라리 기본 생활 영역에서 내용 범주도 기본 생활 습관 기르기라든가 내용 범주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 범주 밑에 뭐 편식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중에서 아마 이 편식하지 않아요를 내용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편식하지 않아요를 가져와서 내 수업에는 어떻게 목표를 정할 것인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 어,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먹어보는 경험을 갖는다. 이렇게 좀 여기 편식이라는 커다란 단어를 쓰지 말고 음식을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어떻게 건강한지를 알아볼 수 있다든가 그런 거 기본 생활이라든가 건강생활 영역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음식보다 아까 건강 내지는 건강한 생활 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다 이 주요 경영과 활동 목표가 다 드러나지고 다 포함되는 것 때문에 이 생활 주제에 따른 목표가 정말 잘 짜임새 있게 연계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많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간접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피자 만들기에 대한 놀잇감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했고, 이 놀잇감에 대한 과제는 이제 다음 12강 때 제가 다시 다루면서 과제로 제출하게 될 거예요. 이미 이제 제가 저한테 처음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수정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도입에 놀잇감 제작이 있네요. 놀잇감 제작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뤄주겠지만 한 번 더 다뤄주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피자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놀잇감을 이렇게 여기 각각 여기 토핑들이 네요. 그리고 놀이판 피자 도우라든가 도우 위에 토핑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아마 뭔가 이렇게 돌림판으로 뭔가 나오면은 하나를 먹는다든가 뭐 두 개를 먹는다든가 뭐 그러겠죠. 어떤 재료를 가져온다든가 뭐 자기 걸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도우들을 돌림판에 의해서 여기에다 가져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잇감 제작 방법은 일단은 간단히 넘어갈 거고요. 이제 도입이에요. 수업 들어가기 전 도입도 만들기 1 여기 1점 찍고 뭐 흥미 유발하기 아니면 놀잇감 소개하기 뭐 이런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주제가 여러분들이 10강에 제출한 그 과제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흥미 유발하기 1 흥미 유발하기 2 이제 어떤 활동인데 2 어떤 활동 3 어떤 활동 이 어떤 활동이라는 제목을 안 쓰고 그냥 쭉 티시 또 티시 이렇게 해서 유아와 교사와 상호작용만 썼는데 어떤 그 상호작용의 내용이 어떤 그 활동에 이렇게 어떤 활동으로 묶을 수 있는데 그 묶음을 적어달라 그랬는데 묶음도 안 쓰고 그냥 번호만 쓰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꼭 번호 써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도입 부분에는 주로 이제 흥미 유발하기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1점 찍고 흥미 유발하기 했으면 이제 우리 친구들 집에서 피자나 치킨 같은 음식을 많이 먹나요? 네, 아니요. 그래서 많이 먹나요? 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얘들 피자 치킨은 거의 다 먹지 않아요? 그럼 차라리 오늘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볼래요. 피자를 먹어본 경험들이 있죠 하고 바로 하면서 예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순서를 주지 말고 바로 우리 친구들 집에서 피자나 치킨 같은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까징해서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준비한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을 직접 선택해서 맛있는 그 피자를 내가 먹고 싶은 그 재료를 얹어진 그 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이렇게 지금 내가 먹고 싶은 도우 그 위에 들어갈 도우들을 이렇게 재료들을 가져오는 지금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업에 맞는 도입을
해서 여기에 돌림판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전개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전개에서 도우들 중에서 재료들 중에서 뭐 피망도 있고 뭐 버섯도 있고 소세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 뭐 그 건강한 요소들도 다뤄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수업에서 그게 그닥 필요하지 않는다면 아까 위에 주제 여기 목표에도 보면 이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편식하지 않을지,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좀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게 지금 전개거든요. 전개가 여기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씩 돌림판을 돌려보자 해놓고는 마무리를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선생님의 그 계획들이 머릿속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은 엉망진창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도입에서 흥미를 유발했다면 두 번째 뭐 이 점 찍고 뭐 재료 알아보기에서 재료 쭉쭉 3 재료에 따른 요리 재료에 따른 그 재료가 주는 우리에게 재료가 주는 건강 요소 찾기 뭐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3회쪽 그다음에 4 그 돌림판도 여기 나오죠. 돌림판을 돌림판에 들어있는 어떤 여러 가지 돌려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뭐 아마 뭐 야채 가져가기, 뭐 소세지 가져가기,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돌림판도 이야기 나눠줘야 되잖아요. 다짜고짜 여기에 돌림판을 돌려보자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개 부분에서는 교사가 준비한 여러 가지 놀잇감에 대한 것을 커다란 묶음으로 해서 제목을 붙여갖고 거기에 이야기 나누고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이야기 나눈 다음에 해보고 또 이야기 나눈 다음에 해보고 이런 활동들이 한 서너 가지 이상, 제가 예시로 나눠준 것도 거의 한 3개, 4개, 5개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흥미 유발하기로 넘어간다면 2, 3, 4, 5까지 아니면 6까지, 그럼 6까지면 5가지죠. 예, 6까지 하고 7번 정도에서는 이제 마지막 여기 마무리 평가 단계에서 7 놀이 평가하기 해가지고 친구들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봤는데 각자 원하는 피자가 완성됐나요? 그러면은 어떤 피자 되는데 야채를 중심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이 얘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그래야지 음식을 골고루 친구들은 저런 음식들을 넣었네. 그럼 나는 다음 활동에는 요렇게 음식을 넣어서 먹어봐야지. 아니면 이제 이 활동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들이 있었으면 혹시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친구들이 잘 먹거나 아니면은 골고루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집에서 나도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활동으로 마무리해주면 아까 활동 목표에서 골고루 먹기 내지는 뭐 피자 음식 재료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목표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만이 아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재료를 골고루 이렇게 먹어보는 경험. 이제 물론 뭐 역할 영역이라고 해서 가짜로 역할 영역이 아니죠. 요리 활동이죠. 요리 활동이면 잠깐만요. 여기가 보니까 요리 영역이죠. 잠깐만요. 요리 활동이네요. 요리 활동이면 이미 우리가 이 놀이를 하면서 여기는 지금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했지만 결국은 요리 활동이면 이게 역할 영역이라든가 그냥 놀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리 활동이면은 결국은 이것들을 교사들이 직접 원재료를 준비해서 한번 나는 피망 싫어해요. 뭐 나는 뭐 토마토 싫어해요. 뭐 이렇게 할지라도 한번 넣어서 먹어본다든가 뭐 한두 개라도. 예, 2세 반 아이들은 5명 정도 되잖아요. 한 교실에. 그러면은 5명 아이들이 많이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재료를 이렇게 타파 같은 데다가 조금씩만 준비해도 얘네들을 다양한 이런 재료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맛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야 될까라고 얘기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런 것들도 여기 평가 단계에 제목을 적어주면서 좀 더 좀 촘촘하게 계획안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안을 짰죠. 그러면 이제 연계 및 학정 활동을 다시 봐드릴게요. 이번 11강 그 과제는
지난 10강에 이렇게 계획안을 수정보완해서 냈다면 이번 11강에서는 연계 및 확장 활동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5가지로 나눠서 내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요리 영역을 이제 한 후에 수 영역으로 연계하겠다는 거죠. 분류를 해봐야 해요. 음식 영역 분류판. 각종 음식 사진을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분류판을 준비한다. 준비는 여기서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 준비한다기보다는 분류판을 뭐 소개한다라고 바꾸면 좋겠죠.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음식들을 분류해 본다. 분류판을 이미 분류판 음식을 분류하는 그 분류판을 보여주고 그 분류판에다 음식을 영역을 분류해 보겠다는, 이게 너무 지금 방대하거든요. 분류란 단어로 다 그냥 넣어버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류된 음식들이 각각 몇 개인지 세어본다. 자, 각각 몇 개인지 세어보기 때문에 수 영역이라고 넣은 것 같은데 뭘 세어본다고 해서 수 영역은 아니에요. 이 분류를 함으로써 분류된 그 내용의 어떤 유사점이라든가 차이점이라든가 뭐 몇 개씩 몇 개씩인지 많다 적다라든가 서열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그래프화 시킨다든가 통계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수 영역이에요. 무조건 그냥 그래 세어봐서 어쩔 건데, 그럼 세어봐서 뭐죠? 굳이 음식을 분류해서 세어봐야 되나? 그 분류한 목적이 뭔데? 분류를 했다면 그 분류했던 벤다이어로다가 나눈다든가 겹쳐진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음식이 더 많다든가 적다든가 아니면 음식들이 한 10가지가 있어 10가지를 분류했으면 10개 중에서 제일 많은 음식이 뭐고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뭐 그래프를 뭐 막대 그래프를 한다든가 끝건선 그래프를 해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의 그 수 영역에 해당되는 하위 내용들이 만족이 돼야지 수 영역이지, 그냥 몇 개인지 세어본다 해서 수 영역이 충족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미술 영역, 요리사 모자 만들어요. 이제 요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마 이제 본 수업 하기 전에 전 활동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 요거를 요리사 모자를 쓰고 피자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A4 종이, 가위풀. 요리사 모자는 A4 종이 갖고는 안 돼요. 애들이 둘레가 있어서 적어도 사절 머메이드지라든가 종이가 필요하거든요. 종이 준비 사항이 너무 급하게 했네요. 그냥 막 적은 거예요. 모자에 밑그림을 그린다. 모자에 밑그림은 A4 용지 하나 갖고는 애들 모자 안 써줘요. 뭐 끈을 대면 몰라도 밑 그림을 오린다. 그 다음에 그림을 모자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다. 다 같은 말 아닌가요? 예, 만든 모자를 써본다. 그냥 그리고 오리고 써보는 건데 너무 단순한데 차라리 요리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요리사 모자에 나만의 그 어떤 캐릭터, 요리 캐릭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피망, 뭐 사과, 뭐 바나나 이런 것들도 함께 쫙 그려주면은 훨씬 더 그림이, 그거 그리는데도 한 5분에서 10분,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밑그림 그리는 건 솔직히 만이세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어리는 것도 어려워요. 예, 둥글게 만든다. 그림 모자 모양을 둥글게 만드는 건 더 어려워요. 3, 4, 5세면 모를까. 그렇게 하면 만들어서 써보는 것밖에 안 되겠을 것 같은데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림을 그리고 모양까지 이거 어려놓은 거를 딱 주면서 이제 요리사가 되겠어요. 우리 요리사, 내가 요리사라면은 여기에 어떤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술 영역이잖아요. 미술 영역이니까 단지 그리고 오리고 이렇게 한다고 미술 영역이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소품, 꼭 A4 용지가 아니어도 돼요. 골판지나 아니면은 뭐 반짝이 종이라든가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뭔가 내가 이 요리사 모자를 돋보이게, 아주 진짜 요리사처럼 돋보이게 하는 어떤 활동, 미술 활동을 한 다음에 만들어서 써보면 더 멋진 수업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감각 영역을 했네요. 밀가루 반죽, 밀가루 볼에 밀가루를 넣고 밀가루 섞고 만든 반죽 감각놀이 한다. 감각놀이 할 때는 이미요, 물을 섞고 밀가루를 섞어 놓은 그 반죽 가지고 감각놀이 해요.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아요.
애들하고 같이 물을 섞어보고 밀가루를 섞어 이거 안 해요. 이미 선생님이 전날 다 밀가루 다 섞어서 말랑말랑한 이 밀가루 반죽을 준비해 놨다가 그걸 가지고 이것도 만들어 보고 저것도 만들어 보고 여기에다가 빨대도 꽂아 보고 뭐 다른 어떤 그 소품들을 제시해서 그 소품과 좀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갖고 어떤 작품을 뭐 어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는 이 손 감각을 통해서 어떤 걸 그 밀가루의 반죽의 느낌을 살려가지고 뭘 어떻게 만들어 본다든가 뭐 바닥에 막 치대 본다든가 뭐 친구들과 같이 비교해 본다든가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감각놀이지. 단순히 밀가루 반죽을 섞어보고 반죽 그 감각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기다 써야지 감각 영역이에요. 이건 단지 밀가루 반죽을 그냥 만들어 보는 거죠. 밀가루 반죽은 거의 애들하고 같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좀 생각 좀 해야 돼요. 많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수업을 가지고 지금 20분을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은 볼에 밀가루와 물을 섞고요. 가루 섞잖아요. 그럼 반죽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는 잘 못해요. 이거 막 물렁물렁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찰짐과 점성이라 그러네. 점도가 있으려면은 밀가루 우리 수제비 할 때도 하루 정도라든가 3, 40분, 1시간 이상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찰지게. 그런 과정이 걸쳐진 다음에 감각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냥 밀가루면 감각이니까 뭐 반죽놀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수업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역할놀이 제목 요리사와 손님 요리사와 모자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앞에 음식들 사진과 가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면 어떻게 하나 볼까요? 두 조로 나눠 한 조는 요리사 한 조는 손님. 두 조로 나눠봐요. 7명이 그러면 이제 2세 말고 만약에 3세를 한다면 한 15명 되니까 7명이 요리사예요. 그 다음에 7명은 손님을 한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한 조는 요리사, 한 조는 손님 역할. 요리사와 손님만 하면은 누가 서빙하고 누가 계산은 누가 하며 좀 고민이 되는데요. 요리사는 요리하는 역, 손님은 물건을 사는 역할을 한다? 요리사와 손님이면 요리사면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건데 물건을 살까요? 요리사 두 조가 역할을 바꿔서 역할한다. 어떤 역할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 이거는 물건을 사는 것은 요리사가 아니라 어디 시장놀이 같은 거 아닌가요? 물건을 사는 역할은 그리고 사는 역할은 역할이라고 보통 안 해요. 그냥 놀이지. 역할이라 하면 요리사처럼 어떤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떤 그 역할에 대한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주로 역할놀이에 넣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뭐 소꿉놀이라든가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하지 굳이 뭐 손님 해가지고 여기 요리사와 손님 해가지고 역할놀이라고는 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요리사가 되어 보아요. 이렇게 한다면 이제 정말 이런 것들이 있죠. 음식, 사진, 가격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음식들, 사진, 요리 과정들. 그러면 이제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리사에게 주문을 하고 나는 뭐 짜장면을 만들어 주세요. 나는 짬뽕이에요. 나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요리사들이 이쪽에 가서 막 짬뽕 주문을 받았으면 짬뽕 만든다고 막 뭐 어떤 그런 소품들 가져와서 그릇에다가 막 만들어서 달그닥달그닥 해서 요리사처럼 탁 짠 해서 내놓고 맛이 있나요? 뭐 저희 집에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만들어낸 음식들인데 맛 좀 보고 아마 평가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놀이를 해야지 정말 역할 놀이가 되는 거죠. 과학 영역 볼까요? 제목 음식의 단면 관찰하기네요. 네, 과학 영역이니까 음식의 단면. 음식의 단면이라는 게 뭘까요? 과일도 아니고 채소도 아니고. 자, 빵칼, 과일, 채소, 돋보기. 빵칼로 과일이나 채소를 자른다. 빵칼로 채소는 모를까? 과일을 잘라질란가 모르겠네. 채소는 채소는 뭐 양배추나 양배추 정도나 단면이 나올까? 무 같은 건 아예 빵칼로 빵칼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른 과일이나 채소의 단면을 돋보기와 돋보기 없이 관찰해 본다. 이것도 막 이 두 가지 활동을 하면은 과일을 그냥 관찰해보고 또 관찰해본 후 돋보기를 가지고 또 세밀하게 관찰해본다. 이렇게 순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왕 이렇게 쓸 거면. 자, 관찰을 했어요. 그냥 보는 것과 돋보기로 보는 단면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다. 비교한다. 다르죠. 무조건 다르지 않을까요? 돋보기인데.
그러면 돋보기로 봐서 다를 만한 재료가 들어있어야 돼. 굳이 과일하고 채소를 한다면 그 과일에 어떤 과일들 굳이 그러니까는 그냥 봤을 때하고 돋보기로 봤을 때 다른 것을 관찰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그 관찰에서 달라질 만한 재료를 여기다 제공해 줘야 돼. 구체적으로 그냥 과일 채소 이렇게 던져 놓으면 안 돼요. 이거는 고민을 좀 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여기서 보면 과일이나 채소 있으면 과일 가로 열고 어떤 과일 채소 3번에서 채소는 어떤 채소 그 다음에 돋보기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네 번째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다른 면을 어떻게 다르게 느끼고 보았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아도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동글 뭐 아니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보였다면 돋보기로 세심하게 봤더니 동그란 게 아니라 아주 동그란 게 모습만 동그랗지 그 동그란 형태가 뭐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해서 동그랗든지 아니면은 가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가 조금 튀어나왔다가 볼록 튀어나왔다가 조금 튀어나온 동그라미인지 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려볼 수 있는 거라면 더 준비사항에 좀 더 아주 좀 확장 활동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더 과학 영역스러운 돋보기가 정말 돋보기가 돋보이는 그런 수업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영역들을 정했으면 그 영역에 대한 준비사항이 놀이활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것들을 다 사용하면서 이 영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많이 1, 2, 3번만 있는데요. 이게 세 가지 활동으로만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적어도 6, 7개 활동 해서 마지막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이번 11강의 과제죠. 5가지 영역을 여기 5가지 영역을 이렇게 여기는 1, 2, 4번이라도 있네요. 1, 2, 3, 1, 2, 3, 4, 5, 6, 7 적어도 7, 8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 영역을 이 영역에 대한 준비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어떻게 수업은 이미 여러분들이 모의 수업 활동할 때 뭐 처음에 흥미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활동을 가지고 몇 번째, 두 번째 활동, 세 번째 활동, 네 번째 활동을 이렇게 그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미 적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여기에다 뭐 한다. 여기다 TC까지는 안 써도 뭐 한다는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3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평가 부분도 없고요. 흥미 유발 단계도 없고 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고민을 덜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좀 훌륭한 확장 활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서 자기평가서 이 사람 어떻게 썼나 볼까요? 긴 아무개 피자 이제 만들기 모의수업 여기는 똑같아요. 앞에 계획안과 똑같이 쓰라고 해서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요. 이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했던 모습들 3가지 다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다른 각도에서 쓰기는 비슷하긴 했지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동료들이 찍어준 걸 받아서 이제 여기다가 모의 수업 활동 사진 첨부했고요. 모의 수업 발표에 대한 자기평가 4가지로 평가했어요. 첫 번째는 모의 수업 준비 과정, 두 번째는 이제 발표하는 과정, 세 번째는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어떻게 멘트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쓰고 네 번째 마지막에 이 모든 활동의 종합적인 자기평가를 적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모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모의 수업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고 놀잇감 제작을 어떻게 했으며 도입 전개 마무리 구상을 어떻게 했는지 구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 어떻게 했다라는 거 아이들에게 요리의 즐거움을 알려주려고 했고요. 피자판을 만들고 재료를 고를 재료판 만들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놀잇감 만들었다는 소리죠. 도입 전개 마무리 도입은 피자를 좋아하는지 물어봤고요. 피자는 거의 다 좋아하지 않나 몰라.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재료 피자 속에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가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 왜 분배를 해야 됐는지 왜 분배를 해야 됐죠 우리가 골고루 음식을 먹어보자는 의도였잖아요. 단순히 피자만 만들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도입 전개 마무리에서 내가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지라는 것을 여기다 적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마무리에서는 만약에 나는 이 피자를 먹었던 경험이라든가 또 피자 요리사 요리 놀이를 해봄으로써 음식이 골고루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아이들하고 이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진짜 수업 발표했어요. 동료들 여러분 발표하는 사람과 발표하지 않은
다른 친구들이 여기 상호작용할 거거든요. 재료를 피자판에 붙이는 걸 기다려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상호작용했다는 거죠. 음, 재료를 피자판에 붙이는 게 상호작용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나는 어떤 걸 좋아했고 너는 친구는 어떤 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은 내가 평소에 안 먹던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고, 나는 평소에 이것들만 안 좋아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먹어본 경험도 해왔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 내용에 나와서 이런 것들이 정말 상호작용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이에요. 이 모의 수업에 대한 모의 수업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돌림판을 서로 돌려가며 수업한 거. 그게 수업 잘하는 점인가요? 돌림판은 당연히 서로 돌아가면서 수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수업 중에 잘한 것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이 피자 위에 들어갈 다양한 재료가 정말 다른 그 학생들도 골고루 내가 평소에 안 먹어본 것들도 골고루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제 먹어보려고 노력하도록 했던 그런 그거를 끌어냈던 거.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평소에 안 먹기 싫어한 거, 또 피하는 거, 그런 것들을 먹게끔 막 최대한 재밌게 흥미를 유발해서 유도했던 그런 것들이 잘한 점이다라고 써주는 게 좋았지 않았었나 모르겠어요. 예, 재료들을 내가 다 설명하고, 아마 이제 본인이겠죠?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은 거. 이거는 아이들이라면 이제 여기 동료 학생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봐요. 재료를 피자판에 붙이는 걸 기다려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네. 그럼 지도 교수님, 감각놀이는 만 4세에 적당하지 않다. 아까 연계 확장 활동에서 감각놀이를, 그러니까 만 4세, 근데 여기는 지금 만 2세라 하겠다고 아까 했었는데, 이 만 4세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이 활동이 몇 세 아이들 거냐? 그랬더니 만 4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 2세 활동과 만 4세 활동 연계 확장이 아마 이게 에, 잘 연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했을 것 같고, 요리 영역에는 좀 맞지 않은 주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맞지 않다기보다는 이것도 잘하면 아마 이제 그날 요리를 안 하고 그냥 그 놀잇감만 가져와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을 것 같은데, 요리는 말 그대로 요리예요. 막 직접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입속에 들어가서, 진짜 실제적으로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입속에 들어가서 먹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요리 영역인데, 그냥 아마 놀잇감만 보여주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한 것 같고, 자기총평 모의 수업을 한 적은 처음이라 많이 떨렸다. 많이 떨렸던 만큼 실수도 많이 있었고 아쉬움은 남았다. 다음번에 또 모의 수업을 준비하게 된다면 오늘 교수님이 주신 피드백을 참고해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이 이나마도 지금 모의 수업을 정말 대면으로 하지 않아서 더 좀 아쉬움도 많이 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에 동영상 그 신문 만들기 동영상 이렇게 찍어서 올린 것처럼 여러분 그때 차분하게 너무너무 다들 잘하셨어요.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또 계속 연습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평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1교시에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요리 활동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교시에 다시 다른 영역에서 만나기로 해요. 수고하셨습니다.